바로 이제 NBA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경기죠. 애틀란타 대 인디애나. 자, 일단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결장자 약간 정보를 보면은 일단 트레이 영, 그리고 마틴, 그리고 지금 디안드레 헌터. 네, 요 이제 세 명이 지금 GTD인 상황. 그리고 제일런 존슨이 네, 부상으로 빠졌죠. 아웃. 자, 반면에 지금 인디애나는 이제 네, 할리버튼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GTD는 두아르테, 그리고 켄달 브라운은 이제 아웃인 상황.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요 양 팀은 굉장히 좀 비슷한 스타일 유형의 팀이에요. 아무래도 양 팀 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외곽슛 시도가 네,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템포도 굉장히 좀 빠른 편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도 네, 양 팀 다 네, 많이 안 좋죠. 그리고 가드진의 약간 영향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약간 네,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팀 다 약간 비슷한 유형의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은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레이 영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죠? 그쵸? 아무래도 일단 당연히 이제 머레이는 나오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트레이 영이 일단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제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투백 경기긴 해요. 근데 그쵸? 직전 이제 보스턴과의 경기를 했죠. 하지만 지금 이제 보스턴과 경기를 이제 저번에 했을 때 이제 빠르게 이제 포기를 해서 주전들 출전 시간을 네,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네, 선수 다 30분 미만으로 네, 출전을 시켜가지고 체력적 소모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쵸.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할리버튼이 들어왔다고 해도 뭐 홈에서 약간 애틀란타가 약간 득점력이 좋다 보니까 좀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뭐 쉽지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인디애나도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수비가 좋은 팀이긴 하지만 이제 애틀란타는 보스턴에 비해서 좀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애틀란타 그런 템포나 득점력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할리버튼도 이제 복귀를 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됐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뭐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인디애나가 이제 핸디를 10.5 받았죠. 근데 이거 10.5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약간 크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제 핸디로 가져가실 분들은 인디애나 쪽 프랜승, 거기다 이제 0까지 만약에 안 나오면은 0이나 뭐 이제 헌터가 안 나오면은 오히려 더 프랜승이 더 메리트 있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238.5는 기준점이 역시 높긴 한데 요 두 팀이 맞붙을 때는 아무래도 언더를 보긴 힘들죠. 수비 안 좋고 뭐 템포도 이제 빠르기 때문에 외곽만 어느 정도 그냥 평균 이상으로 터져주면은 아무래도 언더보다는 오버사이드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인디애나 프랜승의 238.5 기준으로는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마이애미 대 브루클린. 자, 일단 마이애미의 그런 결장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코디 젤러가 아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센터 쪽 서브 센터가 이제 네, 아웃이고, 그리고 이제 라우리랑 지금 이제 마틴, GTD. 그쵸. 라우리가 좀 빠지면은 살짝 좀 힘들긴 할 텐데 볼이 유기적으로 돌지가 않아서 어쨌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벤 시몬스 그리고 세스 커리가 아웃인 상황. 이렇게 지금 결장자 정보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최근 2연승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 직전 이제 클리블랜드한테 마지막 뭐 4쿼터 끝판에 역전을 당했죠. 그때 이제 코너 3점을 당하면서 그 역전패를 당하며 지금 5연패로 좀 하락세인 브루클린 네츠.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금 1옵션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듀란트 어빙이 있을 때는 뭐 4쿼터 그런 클러치 상황이나 그럴 때 확실히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1옵션을 미칼 브리치스한테 맡기기도 굉장히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4쿼터가 되면은 이제 약간 브루클린 선수들의 집중도 뭐 수비 집중도나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브루클린은 지금 좀 어느 정도 약간 클러치 상황이 약간 좀 많이 약한 편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지금 뭐 홈에서 마이애미가 기세가 굉장히 좋죠. 홈 기준 지금 뭐 4연승 경기력이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고 게다가 지금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홈에서 약간 득점력이 폭발을 한 상황이에요. 기본 뭐 120점 기본 한 120점 정도도 없고 110점대 한 중후반 계속 그렇게 지금 최근 홈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 마이애미가 홈에서의 야투율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수비도 좋은데 공격력까지 폭발이 된 마이애미가 브루클린이 약간 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가 지금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선발이랑 벤치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아무래도 마이애미 쪽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승패를 보면은 이거는 마이애미 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인 승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221.5 기준으로는 이거는 언더 볼게요. 물론 지금 마이애미의 약간 그런 득점력이 좀 폭발하긴 하지만 브루클린도 근데 수비가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템포 자체도 지금 뭐 마이애미나 브루클린이나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는 네, 221.5 기준은 약간 언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이애미 승, 마인 승, 221.5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덴버 대 이제 미러키. 자, 일단 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레스피가 아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는 이제 미들턴 그리고 이제 벤치에서 크라우더 그리고 드라기치 그리고 레오나드 네, 요 선수들이 전부 다 지금 GTD인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뭐 이제 일단 미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번 경기 바로 이제 이번 경기 이제 유타와의 경기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이제 일단 GTD는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러키 같은 경우에 자 직전 맞대결 전날 유타와의 경기에서 주전들 관리를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핵심 두 선수 쿤보랑 그리고 주루 할러데이를 약간 25분 정도로 출전을 시키면서 굉장히 지금 약간 체력 안배를 너무 잘했어요. 네, 이 상태로 이제 하고 나서 바로 원정을 뛰어도 체력적으로는 크게 네, 힘들진 않아 보여요. 아무래도 뭐 30분 이상 뛰면은 조금 체력적으로 약간 이슈가 있을만 하지만 25분 정도면은 네,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2연승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그래서 폼이 돌아왔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이게 홈에서 네, 그 전까지 계속 연승하면서 진짜 홈 덴버는 뭐 아무도 못 막는다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됐었는데 최근 이제 홈에서는 2연패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덴버의 약간 네, 앉을 것 같은 그런 네, 성이 좀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 구전까지 약간 연승을 이어간 거랑은 좀 달리 지금 홈에서는 약간 분위기가 꺾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것도 약간 분위기 전환에서 좀 많이 덴버가 아쉬운 경우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최근 홈에서 덴버가 좀 수비가 많이 흔들려요. 아무래도 지금 실점 비율을 보면은 110점대 이상으로 꾸준히 지금 실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지금 홈에서 수비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히 약간 좀 박스 안쪽에 그런 수비가 전보다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번 경기 일단 쿤보를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관전 포인트인데 약간 좀 힘들어 보이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쿤보 막기는. 그러다 보니까 쿤보를 막으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파울로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더 파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덴버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파울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요키치는 뭐 공격이 좋지 솔직히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센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러키 입장에서는 최대한 뭐 요키치한테 파울 뜯어내면서 그냥 쿤보 뭐 자유투 시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의 미러키의 약간 기세도 좀 많이 우세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이번에 이제 미러키가 유타랑 경기를 했을 때 쿤보 할러데이를 좀 많이 30분 이상 이렇게 소모했으면은 약간 미러키 쪽 보기도 애매했긴 했는데, 주전들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아무래도 미러키 쪽을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미러키가 이제 역배를 받았으니까 미러키 쪽 역배승을 보고, 그리고 프랜스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30.5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덴버가 지금 뭐 홈에서 수비력이 안 좋긴 하지만 공격력도 뭐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230.5 기준은 오바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역배승에 프랜승에 230.5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크라멘토 대 유타 재즈. 자, 이제 양 팀의 일단 그 라인업 누수를 한번 살펴보면,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 이제 디에런 팍스가 GTD로 지금 상태이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팍스가 어느 정도 지금 햄스트링 부상을 달고 있어서 이번 경기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팍스가 지금 나온다고 해도 제 컨디션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큰 상태죠, 아무래도. 축구 정리본이요? 축구 정리본은 제가 이제 이따가 그 NBA 분석까지 하면은 최종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카넨, 그리고 섹스턴, 그리고 이제 조던 클락스, 그 다음에 이제 루디 게이. 이제 요 선수가 어느 정도 GTD인 상황, 이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마카넨, 섹스턴, 클락스는 일단 가장 좀 중요한 그런 3인방이 어느 정도 GTD고, 루디 게이 역시 좀 중요한 그런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GTD 현황이 좀 많이 중요하죠, 유타 재즈 입장에서. 자, 일단 근데 이거 최근 맞대결을 한 경기 치렀는데 유타한테 지금 128대 120으로 킹스가 졌습니다. 그쵸. 근데 요게 어느 정도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뭐 일단 이 경기에서 유타의 어느 정도 주축 선수들이 죄다 빠진 상황이었어요. 뭐 이제 마카넨도 빠지고 이제 섹스턴도 빠지고 뭐 클라스도 빠지고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진 그런 유타 상대로 세크라멘토가 진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를 지금 봤을 때 이번 경기도 세크라멘토가 홈이긴 하지만 쉽게 유타 재즈를 약간 이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리고 뭐 지금 게다가 이 GTD 유타에 있는 GTD 선수들이 다 나오면은 요거는 뭐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했듯이 팍스 같은 경우에 햄스트링 부상 이슈 때문에 이 경기를 만약에 이제 출전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약간 컨디션은 아닐 가능성이 좀 크게 보입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양 팀 다 일단 백투백 경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주전들을 지금 많이 쓴 상황입니다. 일단 뭐 팍스는 오늘 이제 중간까지 뛰다가 이제 나간 상태고, 그리고 사보니스도 한 30분대 후반, 그리고 이제 케빈 허더도 어느 정도 30분대 중반 정도 이제 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핵심 선수들이 30분 중후반 정도를 뛰면서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반면에 지금 유타 같은 경우에 미러키한테 가비지를 당했죠 전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쉽게 게임을 빨리 포기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선수들 체력 분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20분 초중반씩 뛴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양팀 다 뭐 템포도 빠르고 그리고 수비 자체는 좋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두 팀 다 이제 백투백이다 보니까 더더욱 수비가 좀 헐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경기도 지금 뭐 기준점이 높다고 해도 언더를 보기는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분석 결과로 보면은 일단은 만약에 이제 막판에 뭐 섹스턴, 클락슨 뭐 요 선수들이 나와주면은 유타 프랜승이 좀 많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분석 결과 봤을 때 유타 프랜승 쪽을 보고요. 238.5 기준은 오버를 보겠습니다. 가요. 이제 일단 요거는 아무래도 유타의 그런 GTD, 이게 좀 많이 좀 중요한 그런 부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닉스 대 필라델피아 경기. 자, 피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결정자 누수로 보면 두란트 그리고 에이튼이 지금 아웃인 상황.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제임스 핫 그리고 하우스 주니어 그리고 맥다니엘스가 GTD 상황으로 약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지금 양팀 다 백투백 경기를 치르고 맞붙는 상황이죠. 치르고 이제 맞붙는 상황. 자, 그러다 보니까 백투백 경기를 이제 뛸 때는 어느 정도 그런 핵심 선수들의 그런 출전 시간을 약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필라 같은 경우에 일단 주축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30분 약간 중후반대를 뛰었고, 그리고 피닉스 같은 경우에 뭐 부커 그리고 크리스 폴 그리고 30분대 한 초반 정도를 뛴 상황,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비드나 뭐 맥시 선수들이 좀 많이 뛰고, 게다가 뭐 이제 경기를 바로 치르고 이제 또 다시 원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요소로만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열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피닉스와 그 세크라멘토 경기를 봤을 때 한 가지 좀 놀라운 게 있죠. 아무래도 벤치 선수들의 피닉스 약간 벤치 선수들이 득점력이 터졌어요. 이렇게 터졌긴 했죠. 아무래도 일단 뭐 이제 올랜도에서 온 그 로스가 이제 30점, 그리고 워렌이 약간 15점 등. 그쵸. 그만큼 뭐 이렇게 벤치에서 피닉스 벤치가 원래 약하긴 한데 지금 벤치에서 이 정도의 약간 득점력을 뽑았다는 거는 좀 놀라울 만한 그런 결과긴 하지만, 일단 근데 이게 벤치가 지금 상대가 세크라멘토였다 보니까 좀 수비가 약한 것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닉스 벤치가 약간 연속으로 터져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야투 감각이 좋아서 좀 이렇게 약간 벤치에서 득점력이 많이 좋은 것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피닉스 자체로 봤을 때는 벤치 득점력이 좀 많이 약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벤치는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의 그 벤치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많이 약한 상황이고, 그쵸. 아무래도 이제 두란트를 영입하기 위해서 뭐 캠 존스 안 그러면은 이제 미칼 브리지스 등 벤치 에이스들을 다 보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벤치가 많이 헐거울 수밖에 없고요. 그쵸. 게다가 뭐 지금 이제 아무래도 뭐 에이튼이 지금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밑은 거의 뭐 엔비드가 날뛸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큰 편이고, 그리고 벤치도 뭐 필라 벤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피닉스보다는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필라 쪽 사이드가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 이유들 때문에 만약 분석 결과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쪽 승을 보고요. 아무래도 이것도 기준점이 뭐 핸디가 1.5면은 마이너스까지도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에 그리고 핸디까지 보면은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BA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LA 클리퍼스 대 뉴올리언스 펠리컨즈. 자, 일단 양 팀의 그런 결장자나 GTD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 조지가 빠졌죠, 아무래도. 그리고 노먼 파웰도 지금 빠졌고, 보스턴 주니어까지 지금 아웃인 상황.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 자이온 윌리엄스는 이제 계속 빠지고 있고, 그리고 리들, 그리고 벤치 에이스인 호사 알바라도까지 전부 다 지금 아웃인 상태. 그리고 지금 이제 머피 선수까지 GTD인 상황. 네, 요 정도로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뉴올리언스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최근 지금 3연승으로 이제 다시 좀 어느 정도 상승세인 분위기를 탔습니다. 물론 근데 그래도 상대가 좀 비교적 많이 약팀이긴 해요. 샬럿, 그리고 샌안토니오, 그리고 휴스턴으로 좀 약한 팀인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 3연승으로 좀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 클리퍼스도 지금 뭐 최근에 계속 연패하다가 직전 이제 오클라호마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환기시킨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약간 이번 경기에서 봤을 때 지금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 지난 약간 경기들과 다르게 이제 잉그램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클리퍼스의 그런 프런트 코트진, 포워드진이라고 하죠. 포워드진들의 어느 정도 수비가 좀 많이 좋기 때문에 이제 같은 포워드인 잉그램의 그런 공격이나 그런 거를 수비가 약간 지금까지 상대해온 샬럿, 뭐 샌안토니오, 뭐 휴스턴처럼 이제 수비가 약한 팀들과는 다르게 잘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잉그램이 좀 자주 쓰는 약간 미드레인지 점퍼나 그런 게 좀 야투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외곽 위주로 좀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외곽이 진짜 너무 좀 기복이 심해요, 뉴올리언스가. 그리고 아무래도 좀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그런 외곽 성공률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일단 맥컬럼의 좀 약간 외곽 그런 게 좀 많이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뉴올리언스가 어느 정도 외곽이 터져줘야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뭐 지금 만약에 양 팀의 그런 수비를 봤을 때 수비는 좀 많이 안정화된 상황이죠. 클리퍼스도 뭐 실점 별로 안 하고 있고, 뉴올리언스도 뭐 최근 거의 100실점 밑으로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자체는 양 팀 다 지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지금 폴 조지가 빠졌다고 해도 요거는 그래도 원정 뉴올리언스보다는 좀 클리퍼스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클리퍼스 쪽 그래서 승을 보고 224.5 기준으로 언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올리언스의 약간 좀 외곽이 안 터지는 쪽으로 보면은 오바보다는 언더 쪽 스코어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NBA 분석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분석은 일단 여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분석이나 이런 게 좀 괜찮으시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뭐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분석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